얼마 전이었죠. 저희 예전에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지구하고 좀 가까운 행성 하나, 거기서 플랑크톤이 내뿜는 그 신호를 제임스 웹이 포착했다라는 영상에 대해서 한번 진행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 보도도 나왔어요. 뭐 내용들을 봤더니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을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제임스 웹이 오류가 없다라는 거니까. 물론 뭐 외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이 있을 거고 바다 같은 게 있을 거고 그 안에 미생물 같은 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진짜 어디인가에는 외계인이 있지 않을까,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뭐 다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되게 충격적인 내용들의 기사 내용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요. 2025년 4월 14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은 미국의 백악관입니다. 단상에 나서서 연설을 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We seem to have lost focus and vision, to have lowered our sights and let systems and structures and bureaucracies muddle us along. But we are capable of so much more. Our technologies permit us to manipulate time and space. 그의 이름은 마이클 크라치오스. 누구냐면요,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 OSTP의 실장입니다. 이 말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뭐가 충격적인데? 이 내용 중에 바로 이 파트 때문입니다. 우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은 시간과 공간을 조작할 수 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미쳤나? 야, 저거 딥페이크 영상 아니야? 아니, 뭔가 저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조작된 거 없습니다. 실제로 저 라이브 영상은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고요. 마이클 클라치오스가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내용들도 함께 나오게 되는데, 미국이 시공간을 조작할 수 있는 비밀 기술, 예를 들면 반중력 시스템 혹은 뭐 워프 드라이브라고 부르는 이런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아마도 외계 생명체, 외계에서 유래했고 가지고 있을 가능성으로 해석된다 라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시간 조작,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초능력이죠. 뭐 마블 영화에서 타임스톤을 가지고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공간 조작, 뭐 말 그대로 순간 이동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자신의 공간 자체를 마음대로 바꿔버리거나 새로 만들어버리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각각의 능력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이 나가고 나서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렵죠?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번역 기사 내용을 보면요, 미국은 공간과 시간을 조작할 수 있을까? 백악관, 이제 시간을 조작할 수 있다 발표. 백악관, 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다 밝혀. 백악관 고문, 미국이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게 되죠. 야, 거봐, 로스웰 진짜야. 로스웰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계 생명체와 접촉을 하고 있었고, 혹은 외계 기술력을 이미 보관하고 있는 거야. 51구역 봐봐.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조금씩 기술을 풀면서 전 세계의 중심으로 삼아서 나아가고 있던 거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드디어 밝혔구나 라는 내용이었죠. 사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대로라면 뭐 음모론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이유였구나. 자신들이 뭔가 착오하거나 실수했던 것, 지금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타이밍 좋게 들어왔던 미국의 순간들, 그게 시간과 공간을 조작해서 온 게 아닐까? 뭐 별의별 이야기는 다 나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기사 내용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반드시요.
여기까지 듣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2025년 4월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한창 들끓고 있을 때 사람들을 한 번 더 열광하게 만드는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이번엔 증거 사진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 2025년 5월 1일이었죠.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레이번하우스의 오피스 빌딩에서 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Thank you all. Thank you very much. I will. 박수를 받으면서 들어온 한 남성. 이 해당 브리핑은요, 연방 하원 의원들도 함께 참석해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사회자는 루이스 엘리존도 씨였죠. 여기서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미국을 포함한 일부의 커진 나라들, 강대국들이 이미 UFO 현상에 대한 기술력을 각자 다 보유하고 있다. 믿으시나요? 뭐 우리나라도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각 강대국들은 이미 그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고 알아서 독자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진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FL210. 이 사진은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진이 뭐처럼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큰 원반 형태의 물체가 있고 그거 분명히 떠 있습니다. 밑에 그림자가 우리 눈에 띄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딘가를 지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소리가 잘 안 들리실 텐데요. 이날 갑자기 무슨 음향사고가 나가지고요. 굉장히 작게 들렸습니다. 근데 이 남성은 분명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미국 하원 의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고 공개를 했습니다. 자, 소리 영상에 대한 부분을 안 들려드리면 무슨 말했는지 네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실까봐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Very relevant to this conversation. We talk about national security a lot, and our pilots, they're men and women in uniform, they're able to fight wars for. 잘 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크게 올린 게 이 정도다라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쨌든 영상에 대해서 소리는 다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으니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의원들 앞에서 보고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냥 뭐 UFO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떠드는 그런 공간이 아니죠. 이 남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간 조종사 혹은 상업 조종증을 갖고 있는 상업 조종사들이 자신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사진이다. 이 사진은 2021년 미국의 포코너스 지역에서 촬영됐고 이 지역에서 비행을 하고 있던 한 개인 조종사가 상공약 21,000피트, 약 6.4km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좀 높은 각도에서 촬영이 된 거네요. 이 남성이 자신의 개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저게 뭐야? 라고 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옛날 아닙니다. 2021년입니다. 미국의 중심부를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던 것. 하지만 어디에도 포착된 적은 없고 최초로 공개되는 사진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남성은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들, 그러니까 의회가 확인할 수 있게 이 사본에 대한 것도 공개하겠다. 다 제공하겠다.
촬영된 카메라의 모든 정보, 즉 메타 정보까지 전부 확보를 했고 촬영 원본자로부터 공유의 허가까지도 전부 받아냈다. 이 물체는 표현으로는 렌티큘러라고 부르는데요. 구름 모양의 UFO 형태고 그림자 크기로 봤을 땐 상당히 큰 크기며 은색의 색깔을 띠고 있다라는 표현도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 민간 조종사기 때문에 군과 다르게 FLIR 시스템이나 적외선 같은 시스템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비행을 하다가 상공에서 찍은 것뿐이다. 대충 판단해 봤을 때 지름은 약 200m에서 300m 사이. 엄청 크죠? 우리가 운동장 생각해보면 100m 운동장 우리 그 길이에 한 번 더 가야 되고 혹은 한 번 더 가는 3배 길이 정도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위에 대한 보장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직접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헌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많은 자료들 중에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충격적인 말이죠. 이런 사진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진을 하나 공개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UFO 사진을 찍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다 이걸 알려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에 의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의회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정기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 이런 말을 끝으로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질의응답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니 국가가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죠. 해서 자신이 직접 그 수많은 사진 중에 한 장을 보여줬지만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으며 의원들도 알아야 된다. 자기가 대표적으로 나서서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를 했던 겁니다. 궁금했습니다. 이 사진 포토샵을 한 걸까? 사실 포토샵을 한다라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함부로 사진을 조작한다라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왜냐면 이건 그냥 단순한 UFO를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그런 레퍼런스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보신 것처럼 분명 공개석상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자리였죠. 우선 눈에 띄었던 거는요, FL210이라는 단어입니다. 좌측 상단에 보이시죠? 이게 상업용 항공기에 대한 수치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항공기로는 수치가 좀 낮은 편, 일단 접근 중이거나 상승 중이다라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자, 이 사진은요, 조작됐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만약 제보를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포토샵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판단을 안 했다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자, 4월과 5월에 발생한 연속의 사건들입니다. 4월에는 백악관에서 나와가지고요, 우린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기술이 있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고 하고, 5월 달에는 갑자기 청문회에 나와가서 야, 사진 봐봐, 니들이 일부러 감추고 있는 거야 라는 충격적 내용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그렇구나. 아, 진짜 UFO가 있는데 각국이 비밀로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감추고 있는 거구나. 저런 사람들이 나서서, 요즘엔 청문회가 많이 열리죠. 과거와 달리 저렇게 세상에 공개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구나.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문득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할까요? 대한민국이 시끄러워서일까요? 아니면 이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조작된 내용 없습니다. 저 정말 놀랐습니다. 진짜 저렇게 말을 해요. 영상 프레임을 다 쪼개봐도요, 딥페이크 기술이 아닙니다. 뭐 AI를 입혔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말한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이렇게 높은 사람이 무언가를 발표를 하는데 불과 시간이 20초 정도밖에 안 되는 연설을 한다고? 아니, 1분이어도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요 얘기만 하고 사라진다라는 게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해서 저는요, 저 영상에 대한 원본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한 가지 퀴즈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자, 발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20세기의 중반에 경험했던 변화의 속도는 분명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발전은 더뎌졌습니다. 물론 거대한 플랜들은 우리를 모두 놀래게 했고, 거대한 로켓들은 위로 향하고 위성들은 지구를 감싸고 있죠. 하지만 내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가 이룬 발전은 20세기 거대한 도약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50년 전 미국을 생각해보세요. 건국 200주년을 맞이하며 미국인들은 계량기 가격이 매우 저렴했었던 그런 전기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했습니다. 1972년 말까지 3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시켰죠. 55개의 발전소가 건설 중이었고 80개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가 계획되거나 발주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아폴로 17호 우주 비행사들, 달에 착륙한 11번째, 12번째 인간이 되었죠. 5년 전에는요, X-15 로켓 비행기는 마 6.7의 유인항공기 최고 속도의 기록을 찍었습니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멀리 날고 있었죠. 그런데 정체라는 건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들에 대해 결국 혁신가들을 짓누르게 되었죠. 1970년대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규제체제가 점점 더 엄격해지면서 처음에 미국이 순수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저해시켰고, 그 이후 건설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우리는 집중력과 비전을 잃고 시야가 좁혀져 구조 혹은 관료주의에 휘둘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시간과 공간을 조종할 수 있게 하거든요. 기술은 거리의 제약을 없애고 사물의 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성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국의 황금기를 가능하게 할 것은 바로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국가의 경직성을 극복할 그 개인의 선택,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우리는 끝없는 미개척지의 세계로 더 깊게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적 발견에 헌신을 할 시기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미국은 과거에 비해 지금, 제 의견 아닙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니까 너 뭐야 이러지 마시고요. 이분의 그 뉘앙스를 듣고 그냥 연설하듯이 저는 읽은 것 뿐이니까 저의 개인적 생각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 그렇대요. 저 잘 몰라요, 뭔진. 이 글의 골자를 좀 정리해보면, 미국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느려졌으니까 이런 거 좀 풀어줘,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을 막 휘둘러가지고. 네? 그럼 한번 볼까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고 했죠. 여러분, 이 기사 제목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제 하나입니다. 그냥 그 타이틀만 딱 된 거예요. 백악관에서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있구나. 퍼집니다. 어디서요? 타블로이드 신문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짜 뉴스를 아무렇지 않게 막 내보내는 그런 신문사들도 있죠. 그냥 어그로만 끌린다, 클릭만 된다, 조회수가 된다, 막 갖다 뿌리는 것. 저런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계속해서 영상들을, 내용들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저 영상을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왜? 틱톡에 올리기 쉽거든요. 인스타에 올리기 쉽거든요. 페이스북에 올리기 쉽거든요. 단 20초짜리 영상 하나로요, 백악관은 시간과 공간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전 세계로 급격히 뻗어나가죠. 그 누구도요, 저 연설의 원문을 확인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대로 받아들여버리는 거죠. 앞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진실이면 진짜 전 세계가 난리 나야 되는데 왜 그렇지? 그리고 저렇게 짧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 점을만 하는 게 맞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 전체 다 듣게 되면 여러분이 기자시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런 기사 쓰실 건가요? 이 글의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자극적 멘트를 타이틀로 삼은 겁니다. 말 그대로 가짜 뉴스를 생산해버린 거죠.
타블로이드 신문사들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이분이 그런 표현을 썼던 건요, 과거부터 자주 있었던 은유적 그런 표현입니다. 그 철도 가지고 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 그건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완전히 와전시켜버린 거죠. 하지만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떡밥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젠 더더욱이요. 앞서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는 4월과 5월에 연달아 있었죠. 한 달도 아닙니다. 4월 14일, 5월 1일이니까. 연달아 터졌던 것들이 음모론을 더 촉발시켰다면 지금 앞부분이 이렇게 확 깨지니까 어떨까요? 뒤쪽 내용은 뭐야 이거?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뒤쪽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요거에 좀 중요했습니다. 사진 정보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전 여기서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거슬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질문. 해는 어디에 떠 있죠?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해가 어디에 떠 있지? 아, 위쪽에 있구나. 이해 가시나요? 지금 이 모습만 보게 되면요, 비행 물체에 따라서 해가 위에서 내리쬐는 느낌이 약간 틀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밑에 그림자가 저렇게 생기죠. 근데요, 주변부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그림자의 위치가 분명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 위치가 어딘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녀석만 그림자의 위치가 다릅니다. 이질적인 사진이었죠. 이게 뭐지? 이럴 순 없는데요. 자, 이게 그러면 첫 번째 제 의문이었습니다. 그림자가 위치가 다르다. 주변 지역물들은 다 똑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데 유독 저 녀석만 그림자 위치가 달라 보인다라는 건 좀 다르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 저는 이 내용들을 추적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내용들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잘 봐주십시오. 동그란 거, 뭐 선 같은 게 있고, 여러분 혹시 동그란 하얀 원반 접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무언가 검은 점같이 비행기처럼 생긴 것 같은 게 하나 보이실 거고, 그 밑에도 뭔 밭처럼 생긴 거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는 저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포코너스 그 지역입니다. 자, 맞춰보고 싶습니다. 아까 그 사진과 비슷한 구조로 말이죠. 위에서 찍었고 약간 각도는 틀어져 있었고, 사진 한 번 더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조금 더 기울이면 될까요? 이 정도? 날짜는 2020년 4월. 뭐 찍히는 게 이렇게밖에 없네요. 뭐 2018년 건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선은 이게 뭔지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 주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여기가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지역 자체가. 여기가 그 관계농업 있죠? 관계농업 장치인데, 뭐 식물 같은 거 키울 때 물을 원형으로 뿌리는 그런 농업이 많은 그런 장소더라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위치가 좀 비슷해 보이는 장소가 하나 보였다라는 정도였죠. 너무 위치가 똑같고 모습이 흡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림자의 위치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모습과 현장은 똑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가능성은 있죠. 아, 저거 원 두 개가 이거 두 개구나. 이해되시나요? 아, 너무 똑같은 위치에 하필이면, 자, 그럼 가능성은 이겁니다. 이게 정말 UFO라면요, 이게 정말 외계인이라면 정말 우연히요, 두 개 뻥 뚫려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비행 접시가 위에 들어왔고 아래쪽엔 그림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연히 이 사진이 촬영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녀석의 사진에 티가 나야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진짜 UFO라면 위에 하얀색, 은색 접시와 밑에 그림자는 지금 딱 이 농업을 하는 이 위치에 정말 절묘할 정도로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 딱 찍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믿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분명 주변에 이렇게 수로처럼 물에 대한 배치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은 분명 일관되게 한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녀석만 그림자의 위치가 다릅니다. 아, 외계 생명체는 그림자의 위치도 바꿀 수 있는 뭐 피터팬 같은 존재다라고 하신다면 저 같으면 그림자를 안 만들 것 같습니다. 들킬까봐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쟤네들은 이 얘기를 그럼 왜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까봐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남성 누군지 아십니까? 제 방송 오래 보셨으면 최소한 3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등장할 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박수를 받고 들어오고 나서 얼마 뒤에 화면에 비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요. 보이시나요? 사람이요? 아니요. 사람도 사람인데요. 뒤에요. UAP DF라고 써있는 내용이요. 이거 비영리 단체입니다. UFO에 대한 내용, UFO를 지지하고 내부 고발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UFO에 대한 진실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아,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 단체가 왜 또 등장했냐? 최근에 UFO 청문회 많이 나온 거 아시죠? 그 청문회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통과가 되고 나서 하원들은 의무적으로 내용들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사도 분명히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요, 분명히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미확인 비행 현상, UAP와 관련된 부분에서 판단된 거, 판단 불가가 된 것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판단 불가가 된 것이 그렇다고 외계인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 자국 내에 영토나 영공이나 영에 피해 줄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좀 조심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메시지에 대한 반박이 어려울 땐 메신저를 공격해라. 사실 굉장히 안 좋아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이걸 일부러 뒤로 조금 빼놨다라는 점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루이스 엘리존도죠. 자신의 말로는 내부 기밀을 폭로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득 궁금합니다. 자, 분명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에게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온다. 근데 어떻게 발표할지 모른다. 그 중에 한 장을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다시 역으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자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영리 단체 입장에서도요. 그 수많은 사진들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고르실래요? 가장 그래 보이는 거죠.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녀석을 하나 선점해서 가지고 와서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 개 갖고 온 게 아니고 딱 한 장이요. 보여줬는데 그게 우리 눈에 현실로는 어떻게 왔죠? 구랍니다. 조작된 겁니다. 착시입니다.
이상하게 사진을 블러 처리를 왜 2021년짜리 사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이 이상하게 블러 처리가 되면서 결국에는 착시현상처럼 보이는 사진일 뿐입니다. 근데 그걸 되게 자신있게 들이밀었죠. 이거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아닌데. 네. 이 내용이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왜 공개했어? 돈이 되거든요. 어떻게 돈이 될까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UFO에 대한 갈망을 하시는 분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갈망 많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을 열광할 수 있는 자료들, 자극적인 소재들 던지는 겁니다. 왜요? 던지면 기사가 이렇게 써지니까요. 어떻게? 자극적으로. 왜? 돈이 되니까. 엘리존도와 타블로이드 신문은요 서로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요 외부 틱톡이든 어디든 모든 영상에 짜집기고 다큐멘터리 블랙 다큐에 나가서 막 뭐한다 낭설들을 계속 던집니다. 근거 없이 누가 그랬대, 내부 고발자가 그랬어,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해버립니다. 결국에는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진실을 원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엘리존도의 역할은 누군가들에겐 구세주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걸 토대로 강연을 합니다. 책을 씁니다. 각종 다큐멘터리에 나갑니다. 인지도를 쌓아 올리죠. 마치 자신이 UFO를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선구자인 것처럼 말이죠. 제가 장담한 건데 한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이스 엘리존도가 던졌던 그 수많은 증거들 중에 지금까지 단 하나라도요 입증된 건 없습니다. 대부분 조작돼서 욕도 뒤지게 많이 먹었고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욕을 뒤지게 먹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이런 거 끝까지 찾아보는 사람 외국에도 많거든요. 그런데 타블로이드 신문들은요 후속기사 절대로 안 씁니다. 알고 보니 가짜였어요. 안 쓰죠. 돈이 안 되니까요. 왜요? 엘리존도가 하는 그 헛소리는요 타블로이드 신문에겐 굉장히 좋은 돈의 매개체거든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외계 생명체에 대한 가능성 영상 제가 뭐 맨날 이런 거 찍으면 넌 맨날 없대 뭐 이러시는데 저 그 행성 얘기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했잖아요. 그 이후에 기사가 뜬 거고 실제 한 행성에서 플랑크톤이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 실제로 제임스 웹이 실수한 게 아니면 분석을 잘못한 게 아니면 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무조건 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면서 진짜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난 이게 좀 소름이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20초 딱 잘라가지고 온갖 인스타 혹은 틱톡에 쫙 뿌리면서요. 기사까지 첨부하면 완벽하죠. 그랬대. 끝나거든요. 아무도 확인 안 하니까. 그리고 이게 마치 맞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버립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요? 진짜 UFO를 좋아하고 외계 생명체를 좋아하고 진짜 미스테리를 좋아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저런 걸 악랄하게 이용해서 거짓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을 쳐내고 진짜 정보들을 모아놓고 해야 그래야 나중에 야 이거 진짜 UFO 있는 거 아니야? 오염되지 않은 정보들이 있죠. 그게 더 정확한 게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좀 듭니다. 진짜 미스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쪽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빨간 약을 바르면서 무조건 다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 또한 미스테리한 거, 확인 안 되는 거 얘기합니다. 많이 했어요. 야 근데 그동안 네가 얘기한 거 대부분 다 그렇던데? 대부분이 구라니까요. 대부분이 자꾸 그런 걸로 장난질을 치니까요. 그렇게 찾자라는 게 제 취지인 거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4월과 5월 UFO에 대한 이야기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거짓입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